이지연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로 성남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자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책임자 중대재해 처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충청권 유대회 조직위가 정식 간판을 내걸고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신축되는 체조 경기장은 청주 오송 대신 석소동으로 결정됐습니다. 충주가 대한민국 온천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접근성과 콘텐츠 개선으로 수안보가 옛 명성 회복에 도전합니다. 생리대가 화학물질인 고분자 흡수체를 쓰지 않아도 기능과 성능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조금 전 전해드렸던 오송 참사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성남시장이 첫 중대재해처벌 피의자가 되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참사 책임자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거의 2달 만에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검찰청에 집결해 발빠른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책임자를 중대재해! 청주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연합이 검찰 수사본부를 찾았습니다. 그간 부분적으로 모였지만 공식적인 단체 행동은 처음입니다.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건 안전관리 총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특히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 오송 참사 관련 기관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사안 역시 단체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단체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달라라는. 지난주 중대시민재해 1호로 신상진 성남시장이 형사 입건된 만큼 피해가 더 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요건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방이 허물어지거나 또는 지하차도의 그 교통 통제, 차량 통제는 관리상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고도 다시 모인 건 용두사미 수사와 처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고에서 권한이 제일 많은 책임자들은 보고가 안 됐다, 몰랐다, 실무자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껏 피의자로 전환된 수사 대상자 가운데 기관 또는 단체장을 비롯한 고위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가족은 자신들이 직접 낸 고소건조차 첫 단계인 고소인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사 직후 발빠른 감찰과 압수수색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은 깜깜이 상태다 보니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참사 관련 정확한 정보도 경과도 제공받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 중이란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검찰의 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기소 전까지 청주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 21개 경기장 가운데 유일한 신축 경기장인 체조 경기장은 진통 끝에 오송이 아닌 청주 흥덕구청사 주변인 석소동으로 결정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설립 이후 2달여 만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남 순으로 10달씩 돌아가면서 선임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잼버리의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충청권이 중심이 돼서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간다.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회 경기장은 모두 21개. 이 가운데 이번 대회를 위해 신축하는 경기장은 청주에 들어설 체조 경기장 1개뿐입니다. 7,000석 규모의 이 경기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두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지난 5월부터 갈등을 벌였는데 최종 위치는 청주시가 요구했던 청주시 석소동 흥덕구청사 주변으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청주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소요되는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이익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애초 체조 경기장을 오송에 지으려다 지난해 2월 시유지가 있어 보상이 쉬운 석소동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송은 토지 매입비가 300억 원 이상 더 드는 데다 대부분 농지여서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대회 전까지 건립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김영환 지사가 오송 지역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충청북도가 청주시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충청북도가 양보하게 됐습니다. 김 지사는 오송 참사가 벌어지기 전날인 지난 7월 14일에도 서울에서 전문가 2명을 만나 이에 대한 조언을 받았고 오송이 적합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난주 도의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청주 시내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송에 있어야만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시 이런 쪽이 다 올 수가 있고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 출범부터 경기장 건립까지 시작부터 일정이 늦어진 만큼 차질 없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최근 청주시가 추진하는 신청사 설계 재공모를 두고 전임 시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제공모와 국내외 전문가 심사를 거친 신청사 설계 작품을 폐기하고 새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적 신의도 그렇고 97억 원이라는 거액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백지화 없이 하루빨리 시청사가 완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학교 수업 중 교사와 동급생들에게 흉기 사진을 보낸 학생이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주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흉기 사진을 교사와 동급생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했습니다. 교사는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신고했고 사진을 보낸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폭력으로 보고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학생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온천이었다가 쇠락한 충주 수안보 온천. 그동안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둘씩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온천 관광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문을 연 수안보 온천의 한 호텔입니다. 객실마다 작은 정원과 야외탕을 갖췄습니다. 대중탕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객실은 16개가 전부, 대부분 2명만 묵을 수 있습니다. 실내의 조명과 색감도 일부러 어둡게 했습니다. 몰입의 휴식, 그다음에 사색과 명상의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고 오시는 고객들이 하루를 머물면서 쉬실 수 있는. 그동안 한국의 온천 문화가 대중탕에서 때를 미는 것이었다면 일본의 류칸처럼 온천 본연의 기능과 온전한 휴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부담이긴 하지만 식음료를 제공하는 등 고급화로 차별성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중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수안보라는 온천, 이 공간, 이 지역 자체의 이미지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한방과 양방은 물론 대체의학으로 온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갖췄고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수안보 온천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부내륙철도가 수안보까지 연결돼 KTX역도 생깁니다. 정부도 수안보 온천의 경쟁력을 인정해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온천 도시로 충주를 지정했습니다. 온천 도시는 온천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수안보에는 도시재생 등 950억 규모의 공공투자와 3천억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며 제도약의 기틀도 마련 중입니다.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수안보를 전국에서 찾아와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옛 명성을 다시 찾아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쇠락한 온천에서 명성을 되찾겠다는 수안보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교육과 체험, 숙박과 휴양 기능을 갖춘 유기농 체험 교육센터가 다음 주 충주에 문을 엽니다. 충주시는 국비 90억 원 등 210억 원을 들여
삶이면 72,500제곱미터의 농사체험공원과 공방, 교육센터와 숙박동, 식당과 카페 등을 갖춘 유기농 체험 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오는 20일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유기농 체험 교육센터는 모내기와 우렁이 넣기, 허스아비 만들기와 탈곡 등 농사 시기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합니다. 여성이 평생 쓰는 생리대는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생리대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흡수체로 면이나 펄프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기능성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 흡수체로 면이나 펄프를 쓴 제품들이 중앙에 배치됐습니다. 보통은 자기 부피의 수십 배 이상을 흡수하는 고분자 흡수체가 주로 사용돼 왔지만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생리대도 세대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시는 게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생리대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유기농 생리대가 좀 더 잘 나가는 편이에요. 기능성은 어떨까? 쓰이지 않는 생리대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쾌적한 생리대를 원하거든요. 한국소비자원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피부 접촉면에 유기농면을 사용한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흡수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흡수 시간은 3ml, 5ml를 각각 떨어뜨렸을 때 템포 내추럴 순면 패드가 3.1초, 5.7초로 가장 빨랐고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와 라네이처 시그니처 울트라 슬림은 모두 20초 이상으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제품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흡수 속도, 역류량 등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제품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순간 흡수 성능은 1개를 제외한 9개 제품이 우수했고 모두 방수층의 샘 현상은 없었습니다. 피가 피부에 다시 묻어나는 정도인 역류량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했고 전체 역류량 평균은 고분자 흡수체 사용 생리대와 비슷했습니다. 한편 피부 접촉면 말고도 날개나 흡수체 등 다른 부위에도 유기농 면을 썼는지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라엘 센서티브 제품은 커버, 날개, 흡수체에 모두 유기농 면을 사용해 비율이 81%로 가장 높았는데 그만큼 가격도 1개당 580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과는 최대 3.4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제품이 유기농 사용 여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유기농 사용 여부가 중요한 소비자라면 생리대 전성분 표시나 인증 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한편 전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목표치를 넘겨 107만여 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서명운동에 나선 이후 온라인 60여만 명을 포함해 모두 107만 6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한 것은 중부내륙 지역의 간절한 염원 때문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연내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충북을 비롯한 발전 소외 지역에 국가가 특례를 주도록 규정한 법으로 지난해 12월 발의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에 건의할 4가지 공동과제를 채택했습니다. 충청권은 오늘 세종에서 열린 행정협의회에서 초광역도로와 철도 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면제,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등의 공동협력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4개 시도 단체장들은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충청권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 9대가 배치됩니다. 1단계로 전시물 설명이나 기념사진 촬영을 돕는 안내 로봇 4대와 화재와 이상소음 등을 감지하는 야간 순찰 로봇 1대가 우선 투입됐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며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추종형 배송 로봇과 옥외 청소 로봇 등
이 4대는 11월까지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 로봇 산업 활성화와 관람 만족도 제고 효과 등을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국도비 약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유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공립 유초등교사 선발 공고 인원은 46명으로 올해 102명보다 55% 줄었습니다. 학교급별 선발 인원은 유치원 교사 10명, 초등교사 32명, 특수교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 2명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에 더해 복직자도 크게 늘면서 선발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목길 옛 추억놀이를 소재로 한 고기 페스티벌이 오는 주말 제천 도심에서 열립니다. 제천시는 오는 15일과 16일 각각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명동 고기로 거리를 야외 식사와 시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고 주변 골목길은 뽑기엿과 지우개 따먹기 등 추억의 놀이와 간식을 소재로 꾸밀 예정입니다. 복고로 고기로라는 주제의 이번 페스티벌은 행정안전부의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단양군도 노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단양군은 오는 18일부터 80세 이상 모든 군민 2,215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단양 지역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은 내년에 75세 이상, 2025년은 70세 이상, 2027년부터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